2007년 10월 달인데요. 그때 북한의 대홍단호라는 선박이 이 소말리아 앞 바다를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말리아 해적들이 자신들이 해경이라고 거짓말하고 배에 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선박들 다 구조 요청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미국이 어디야 이러고 딱 갔어. 소말리아 해적들이 작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말리아 해적들이 참교육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 선박들은 걸핏하면 표적이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았다 못 참았다? 못 참는다. 못 참았죠. 2011년 청해 부대가 당시 3호 주올리오가 납치됐을 때 가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제압하고, 당시에 석혜균 선장님 많이 다쳐가지고 저격수 이외 사격지 말까. 아주대병원 의료진도 오늘 병원에 도착해 곧바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적 RI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해적 3명에게 징역 13년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 나온 김에 소말리아에 왜 이렇게 해적들이 많아졌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소말리아는 되게 먼 얘기고 우리가 꼭 배워야 되냐.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관련 기사들을 읽을 때 워낙 방대하거든요. 근데 현상을 자기만의 이 렌즈로 봐야 되거든요. 아, 이 자식들 이거 누가 잘못했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점심시간에 참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이 소말리아가 동아프리카에 있어요. 이 코뿔소 뿔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냥 배 타고 가면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야 유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가 쉽게 말하면 지름길이죠. 하필이면 그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길목이 소말리아가 있는 앞바다다 보니까 소말리아 해적들 입장에서는 노다지 상권인 거지. 아니, 바다에 길목 지나가는 나라는 많은데 그렇다고 다 해적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소말리아 역사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1960년대 소말리아가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말리아의 군사 정권이 들어서요. 군인 통치받으면 어때요? 길게 하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또 그 군사 정권에 대항하는 지역의 털을 잡은 군인들, 무리, 이거를 흔히 우리가 군벌이라고 해요. 아니 형님 왜 저기 저 사람이 계속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안에서 서로 싸우는 양상으로 가요. 안에서 싸우는 전쟁, 이거 두 글자로 볼까요? 내전이라고 하는 거죠. 내전이 영어로 이제 이건 사실은 어벤져스도 있죠. 11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그 내전이 벌어지는 시기가 이제 1990년대예요. 영화 모가디슈 보면 남북한 외교관들이 막 총탄을 피해서 탈출하는 모습을 막 긴박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가뭄이 세게 와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뭐 7만 명, 8만 명 정도 사망했다고 하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지금? 국제사회가 이거 그럼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래서 물자가 가. 근데 그거를 정작 가야 될 사람들한테 안 가고 중간에서 계속 빼돌려. 그러니까 UN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아니, 너 먹으라고 준 게 아닌데. UN 평화유지군이 가요. 유엔군이 진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무정부 상태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짱띠를 잘못 접어들면 200m도 채 못 가서 저세상 사람이 돼버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고 갑니다. 그래서 미군도 파병을 합니다. 소수 병력을 보내. 대신에 특수부대, 델타 포스, 막 하여튼 뭐 센 형들이야. 군인들 한 명 육성하는데 수십억이 투자된 병기들이 간 거죠. 그러면서 헬기도 가죠, 이제. 헬기. 블랙호크라는 헬기가 있어요. 아니 뭐 또 이렇게 또 시끄러워, 뭐 이런 느낌으로 왔겠지. 근데 특수부대가 또 헬기를 평 맞은 거예요. 블랙호크가 추락하지. 추락이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다운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블랙호크 다운. 헬기 추락하고 당시 미군 병사들이 사망한 상태로 막 질질 끌려다니고 막 그런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당시에 클린턴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까? 안 되겠다, 빼자. 미국이 빠져요. 미국 빠지니까 소말리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시쳇말로 아사리판이 계속 이어지는 내전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도대체 왜 소말리아에 사람들이 해적이 됐나? 뭐가 있어요? 바다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업이 있잖아요. 근데 어업도 못했어. 유럽 국가들이 핵 폐기물을 소말리아 해안에 갖다 버렸어요. 당시 그 부패한 정권과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어부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배는 있고. 해적지. 그래서 사실 자료 화면들 보면 우리로 치면 뭐 한 초등학생, 중학생쯤 됐을라나 그런 학생들이 총 들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소말리아 안의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자연 상태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야생의 세렝게티 같은 거죠.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히는 약육 강식의 세상. 이게 바로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구본 전체로 좀 확대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도 서로가 서로를 언제 잡아먹을지 몰라서 이렇게 경계하는 야생의 상태라고 보는 관점, 이거를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리얼리즘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이 보는 세상은 힘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현실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아까 소말리아에서 미군이 빠져나가니까 힘의 균형이 무너졌잖아요.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북한이 남침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중국과 소련 우군을 등에 짊어진 북한이 힘으로 이렇게 찍어 눌렀다는 그런 분석도 그래서 나왔던 거죠. 남침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똥침. 똥침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엉덩이가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침 앞에 붙은 애가 피해자인 겁니다. 그럼 남침은 누가 피해자예요? 나만.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 그 다음에 똥침,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죠. 이거 기억까지 해야 되나? 그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50년 이상 한국이 직접 전쟁을 겪지는 않았죠. 전체 역사에서 전쟁이 몇 퍼센트 했을 것 같아? 60, 80. 더 많아. 98? 98은 거의 전쟁 광 수준이고 93% 정도. 사실은 전체 역사에서 7%만이 그 평화의 시기였고,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로 보내왔던 최근의 한 반세기, 2차 대전 이후에 전후에 지금의 질서, 국제 질서에서 유지가 됐던 거죠. 미국이라는 강한 이제 존재가 워낙 있다 보니까, 즉 패권 국가가 있음으로써 평화가 유지됐다고 보는 견해도 그래서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점점 크고 있죠? 중국이 크고, 러시아도 뭐야, 너만 있어? 약간 이런 식의 긴장 관계가 지금 생기면서 현실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힘은 미국이랑 많이 의존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면은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 국가란 말이에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우린 그 가운데 끼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상당히 외교는 힘들 수밖에 없죠. 세상이 안 망하고 있는 건 현실주의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막 사회 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그 윤여정 선생님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난민을 도와줍시다 이런 리본도 달고, 이렇게 현실주의자들은 그것마저도 계산된 행위로 보는 거죠. 내 이익이 되니까 하는 정반대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자유주의 관점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들이 왜 이렇게 요즘 나라들끼리 막 싸우고 이래? 아니, 이제 좀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좀 현실주의가 좀 득세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 아닐까요? 라고 하면 이제 부장님이 밥 먹는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